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체력이 다운되면 될수록 자꾸 먹어야 산다는 강박관념 대신에 여러분의 최고의 비상약은 뭐냐면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의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라는 책에서 자연치유의 맥을 굉장히 잘 짚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 의사들, 베지닥터들 모임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감기부터 암까지 병원에 안 가고 자연치유로 낫는 법에 대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책을 참 잘 쓰셨습니다. 정말 연세인이신데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서 얼마나 책도 단순하면서 그렇게 쉽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아플 때 최고의 비상약은 바로 이것.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네요. 자,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또는 피부 아토피로도 오셨고 뭐 칸디다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간암이나 또 복수가 차고 흉수가 차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하는 이 최고의 비상요법과 각 가정에서 하는 최고의 비상요법 그리고 많은 외국에 있는 중증요양병동에서 하는 환우들을 잘 케어하시는 중증요양병동에서 하는 케어에 있어서 바로 오늘 소개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 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아프고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는 위암이 걸리고 간암이 걸리면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상약은 뭐예요? 타이레놀, 아스피린, 또 이제 각 항암제 여러 가지를 처방하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실 내용이 여러분 생활에 잘 적용되셔서 여러분이 굉장히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아플 때 최고의 비상약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흔히들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프면 잘 먹어야 돼 하고 어른들이 아프면은 입맛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먹이려고 하십니다. 자, 병들어 아파 누웠어도 많이 먹고 힘을 내서 병을 이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양이 지나치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하늘마을까지 오시게 된 데에는 너무 많이 영양소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요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자로 여기 뭡니까? 입구자가 3개 밑에 매산자가 있는 게 뭐다? 암이다.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고 부절제하게 먹고 불규칙하게 먹고 자주 먹고 이래서 영양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있어서 대장부터 신장, 간, 뭐 쭉 모든 장기가 연쇄적으로 다 폐색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암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최소 영양 이상의 과잉 영양은 이로움이 클까요? 해로움이 클까요? 여기 보니까 해로움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겼고 또 계속 많이 먹는다면 질병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높은 혈당과 탁해진 혈액 이런 것들이 바로 병원균과 병든 세포, 암세포들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밖에서 급하게 항상 식사하실 때 드셨던 패스트푸드, 뭐 각종 햄버거, 피자, 핫도그, 치킨 등등등등.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를 위한 활동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서는 최소 생명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치유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와 영양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 정도의 영양은 이미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가뜩이나 입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부러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먹으려고 하니까 유쾌하지도 않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섭취한 음식은 몸에 좋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해서 몸에 해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 사진 같습니다. 나 정말 입맛 없어. 먹을 기운도 없어. 막 하는데 가족들은 어머니 이거 한 숟갈만 더 드세요. 한 숟갈만 더 드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섭취한 음식은 몸에 좋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해서 몸에 해악을 주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치유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써버리고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버리고 그것을 배설하기 위해서 그 치유해야 될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화하기 위해서 혈액이 소화기 기관으로 몰리게 되고 치유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낭비가 됩니다. 음식은 저절로 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꼭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꿀떡꿀떡꿀떡 아닙니다. 꼭꼭꼭꼭꼭꼭 씹어 드세요. 그렇게 해서 꼭꼭꼭꼭 씹어서 입에서 식도에서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배설되기까지 수많은 장기들이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음식은 저절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때 영양분이 소모가 됩니다. 막말로 우리가 하루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먹고 뭐 하기 위해서? 똥 싸기 위해서 치유력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병과 싸우는데 자연 치유력을 다 써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환자가 치유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치유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먹어야 산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나는 빼샥 말랐고 지금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먹어야만 해 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환자가 치유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치유가 쉽겠습니까?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 아프리카 소말리아 난민이라서 정말 기아 상태가 아니라면 당장 영양을 공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은 꾸역꾸역 위암이라서 위절제하시고 지금 다 막혀가지고 소화기가 다 막혀서 넘어가지도 않고 속이 울렁울렁대고 미식미식 하시는데 억지로 드시다 보니까 계속 토하고 개깅하고 구토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시다가 과일식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면서 그 소화시키는데 배설하는데 써야 될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치유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살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시죠? 소화기가 뻥 뚫리고. 자, 오히려 영양 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양 공급을 줄여주면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병원균과 이 암세포를 오토파지로 기아 상태로, 그래서 암은 굶겨 죽여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아 상태로 몰아 넣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과 암세포를 기아 상태로 몰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식 하라 그러면 우시면 안 됩니다. 예, 단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자, 몸이 안 좋을 때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지는 경험은 누구나 합니다. 그죠? 강아지들도 아프면 먹질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치유하기 위한 그 살아있는 작용입니다. 먹으려고 해도 입이 깔깔해서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음식 섭취가 치유에 이롭지 않다는 우리 몸의 소리이자 신호입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우리 몸의 치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력이 작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을뿐만 아니라 중증 요양병동에서 중증 환우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더라? 디톡스, 해독이 답이더라.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몸살이 오고 감기가 걸리고 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집에 최고 비상약은 아플 때 최고 비상약은 바로 타이레놀, 아스피린, 단식입니다. 물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처럼 하늘마을에서 하는 것처럼 과일 속에 있는 각종 파이토케미칼 성분들은 종양을 억제하고 동면 상태로 많은데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영양을 공급해주고 각종 과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과 항산화제들이 이 정상세포로 굉장히 활력을 주면서 암세포는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체력이 다운되면 될수록 자꾸 먹어야 산다는 강박관념 대신에 여러분의 최고의 비상약은 뭐냐면 과일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임동규 선생님이 맥을 제대로 잡고 계십니다. 중증 암 환자들을 케어하시는데 바로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해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온몸에 독소가 다 차 있어서 대장이 폐색되어 있고 신장, 간, 위장, 폐 싹 다 폐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잊지 마시고 최고의 비상약은 해독이라는 거. 자, 그런데 암 환우분들에게 단식을 소개하면 체중 저 가뜩이나 지금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리고 체력이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체중과 체력 감소를 우려해서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식은 좀 더 빠르게 치유에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실제로 말기 암 환자들이 단식을 통해서 빠르게 치유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도 암 환자 요양원을 28년을 하면서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고 중증 요양병동이나 우리 임동규 선생님도 많은 암 환자를 케어하시면서 가장 이 중심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비상약은 단식으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것이 치유의 기본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걸렸어도 몸살에 걸렸어도 타이레놀 아스피린이 아니고 그리고 유방암에 걸렸어도 간암에 걸렸어도 췌장암에 걸렸어도 위험이 있어도 뭐부터 시작하시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와 헬리코박터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균들을 다 잠재우고 내보내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암을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면 단식이 최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체중이 줄어서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단식이 내 몸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단식의 효과는 훨씬 더 크겠죠. 자, 그러나 단식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일 과일식을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양식 그리고 보충식 3일 동안 못 먹은 거 3일 동안 허겁지겁 보충해야지. 그러면 깨끗하게 세포 독소가 치워지고 있다가 갑자기 더 빨리 이 독소가 더 빨리 침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마치고 보식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먹고 생활하면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단식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단식을 잘못하시면 그 다음에 몸이 더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독소도 더 많이 차고 더 피곤하고 왜냐하면 보식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단식보다 보식이 더 중요하다. 보식은 보양식이 아니다. 보충식이 아니다. 보호하는 식사다. 아시겠죠? 과일식에서 이제 위를 다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보호하는 식사를 하시고 일반 식사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을 잘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질병은 다시 재발합니다. 그때는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단식은 치유의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식은 치유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늘마을에서 해독 프로그램 하는 거는 하늘마을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치유의 끝이 아니고 단식은 치유의 시작이고 삶의 무엇이다? 한 부분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 환자분들이 6개월 간격으로 5단계 해독을 하시고 처음에 대장 폐색을 뚫으시고 그 다음에 기생충 하시고 40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장 청소, 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혈액 청소를 5단계를 3개월 정도 1년에 2차례 하시고 한 달 간격으로 간 청소를 계속 하시듯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과일식으로 단식으로 계속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 노폐물과 독소들을 계속 치워내는 일을 해독식과 영양식을 드라마틱하게 이 조화를 맞추시면 여러분이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로이 월퍼드 박사님은 자신도 일주일에 5일만 식사를 하시고 이틀은 단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3개월, 어떤 분들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로이 월퍼드 박사의 이 프로그램에 가시면 다 단식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 오니까 여러분들 다 뭐 하세요? 도망갈 수 없는 관문이 있습니다. 대장폐색을 뚫는 것부터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식과 해독식으로 각자의 체력에 맞춰서 어떤 분은 111, 어떤 분은 333, 어떤 분은 214 다 다양하게 일주일마다 몸을 레벨을 보면서 여러분을 조율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단식은 여기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양을 한번 동면 상태로 만들고 탁 잠재운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식생활을 해도 하수도에 계속 음식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계속 축적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수도를 매일 닦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계속 물과 수세미인 섬유질로 과일과 채소와 같은 섬유질로 계속적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계속적인 해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치유의 시작이고 삶의 한 과정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플 때 최고의 비상약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다.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네요. 뭘까요? 예, 여러분들 다 맞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플 때 최고의 각가정의 비상약, 단식, 그리고 심지어 모든 암 환자들도 해독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